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노메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이 여름 티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탑다운으로 떴고요. 그 다음에 레글런이에요. 제가 좀 감기 좀 난 것 같죠. 네, 레글런으로 떴고요. 그 다음 제가 뭐 탑다운을 따로 공부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도안만 구입해서 계속 뜨기만 했었어 가지고 탑다운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너무 궁금해서 이번에는 일부러 탑다운 책을 제가 예전에 구매한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쓰신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탑다운 어떻게 만드는지 읽고 거기에 맞춰서 이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다운 레글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보그를 배웠으니까 보그에서는 이 레글런을 뜰 때 조각조각 내죠. 조각조각 내서 여기를 이 레글런 부분을 나중에 이어줘요. 바느질로 해서 뭐 반박음질 해도 되고 뭐 연결해도 되고 아무튼 여기를 다 꿰매줍니다. 그러려면 여기 곡선 있죠. 곡선도 산출을 해야 돼요. 이 라운드에 대한 곡선도 산출해서 소매가 양쪽이 다르겠죠. 곡선이 뒷목이랑 앞이 파임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곡선 계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곡선 산출을 하려면 내 게이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그 게이지에 맞는 모눈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게이지에 맞는 그 모눈에다가 정확히 그 계단을 그려서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번거롭죠. 어려울 건 없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울 건 없는데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다운으로 한번 이걸 해보자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이거 제가 뜬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떠보셔도 되고 내 몸 사이즈에 맞는 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니트를 짜다 보면 이제 내 몸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제 이거 내가 입으려고 뜨는 건데 이왕이면 내 몸에 내 몸 사이즈에 딱 맞게 뜨면 좋죠. 그래서 그거를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처음부터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렵지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건 게이지를 내야 돼요. 이걸 내가 손으로 떴을 때 이게 몇 단 몇 코가 나오는지 10cm 사방에 몇 단 몇 코가 나오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뜨개 니트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탑다운을 뜨던 버텀업을 뜨던 버텀업이 아니라 저기 어떤 분 영상 보니까 버럼업이더라고요. 버럼업? 버럼업을 뜨던 어쨌든 게이지는 꼭 내야 된다는 거. 그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게이지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나의 그 평균 값을 내주는 거죠. 저도 이거 뜨다 보니까 그 처음에 제가 냈던 게이지보다 좀 더 커졌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계속 무한 메리아스 반복이다 보니 메리아스를 뜨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손에 힘도 빠지기도 하고 제가 이거 스틸 바늘로 떴거든요. 그래서 스틸이 좀 잘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게이지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코도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점점 이렇게 코가 커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그 게이지는 이렇게 좀 잘 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그 나의 그런 손땀 있죠. 그런 걸로 해서 편안하게 떠야 됩니다. 게이지. 작정하고, 게이지 잘 떠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내가 뜨듯이
그냥 좀 그렇게 떠주시고, 이거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게이지 보통 우리가 평면으로 내잖아요, 일자로. 근데 이거는 원통형으로 뜨기 때문에 그거에 나오는 게이지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그 그림까지 그려서 왜 이러는지를 설명을 좀 해 두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라운드다 보니 바늘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저희 제가 보그를 배울 때는 보그를 배울 때 다 조각조각 해서 떴지만, 한 가지 요크 스웨터 뜰 때는 라운드로 처음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때는 라운드로 게이지를 냈었어요. 아니면 바늘 사이즈를 바꾸던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초보자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게이지를 대충 내 손땀에 맞는 걸로 잘 뜨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손에 힘 빠진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뜰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게이지를 떠라. 어쨌든 게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이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내 몸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뭔가 옷을 뜨고 싶다 하면 내 몸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가슴 사이즈. 가슴 사이즈는 내 가슴이 제일 많이 나온 부분 있죠? 여기 이 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슴 사이즈를 재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나의 여기 진동 있죠? 진동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진동 사이즈를 잴 때 이게 우리가, 제가 너무 설명만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이 뜨개로 근데 너무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순간 현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좋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책도 나왔더라고요. 뭐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어쨌든 내 몸 사이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나는 아무리 몇 센치더라.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몇 센치고 드롭 숄더일 때는 몇 센치고. 그러니까 팔뚝 둘레를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일단 저는 조금 뭐랄까, 이 진동이 좀 길고요. 이게 겨드랑이 진동 커요. 저는 팔뚝도 두꺼워요. 근데 손목은 또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게 등 길이가 또 길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좀 긴 편이에요. 허리가 길어서. 이런 나의 그런 신체 특성을 좀 알면 니트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니트는 사이즈 잴 때 기성복하고 달리 몸에 딱 맞게 재야 돼요. 니트는 조금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내 몸에 딱 맞게 일단 치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진모만 뭐 그런 방법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가슴 둘레를 알고 거기에 여유분을 주더라고요. 양쪽에 뭐 8cm 정도, 양쪽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코스에서 8cm인 거죠. 여기 4cm, 여기 4cm. 잠시만요. 네, 방금 떼치님하고 전화통화하느라고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모자를 뜨고 있거든요. 안 떠본 걸 떠보려고 지금 모자를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산 일본 책 이 도안을 보고선 뜨고 있었어요. 이 도안대로 게이지를 내서, 이 코바늘도 게이지를 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게이지를 내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이지에 맞춰가지고 제가 뜨고 있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책대로 안 뜨고 또 그냥 뜨겠습니다. 제 머리에 맞춰가지고. 근데 또 제가 이 모자 뜨는 거를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모자는 또 늘리는 거를 처음에 시작 코스의 배수로 늘리더라고요. 만약에 4배수면 4배수로 계속 쭉쭉쭉쭉 늘리고, 뭐 3배수면 3배수로 시작해서 늘리고, 뭐 6코로, 6코로 시작한다든지 8코로 시작한다든지, 이 처음에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안 책에는 8코로 시작해서 4배수로 계속 늘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는 그렇게 뜨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뚜껑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뜨고, 이 정도까지는 뜨고, 이 라운드 이 모자 덮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귀까지는 일자로 뜨고, 여기 귀서부터 다시 또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뜨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제도를 배울 때는 이거를 머리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쓸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똑바로 쓸 수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도안에는 여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면 되더라고요. 도안 제도를 할 때는 이거는 이 비율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근데 더 세분하게 자르면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정교한 모자는 필요 없고. 아무튼 이게 빼뜨기하고 하니까 이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다시 풀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빼뜨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도안은 다 빼뜨기를 하고 기둥크로 세워서 올라가면서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빼뜨기 안 하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떠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번거지 모자 같은 거를 한번 떠보려고 지금 라피아 실을 사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성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뜨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요거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자기 그 가슴 둘레를 재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 게이지 코를 곱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cm에 26코가 나왔다 하면 1cm에 2.6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0cm면 어떻게 돼요? 2.6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뭐 260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볼게 저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슴 둘레를 만약에 뭐 이게 뭐 86cm다 하면 여유분을 8cm를 줘서 86 더하기 8은 94cm가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키 넘버가 되더라고요. 키 넘버라는 거는 그냥 자기네가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키 넘버다. 그래서 이 94cm의 퍼센트를 다 나눠서 목둘레는 이 가슴 둘레에 그 여유분까지 준 센티미터에 45%를 주고, 그 다음에 소매 둘레는 뭐 35에서 40%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는 6에서, 겨드랑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6에서 8%를 주고, 그 다음에 진동 길이는 20에서 22%에서 25%를 줘라. 뭐 약간 그런 나름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퍼센트로 하는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도안을 만든다 하면 굳이 이거를 퍼센트로 나눌 필요 없고 내가 센치 재면 되잖아요. 내 목둘레 재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맞는 게이지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뜬 거냐면, 그래서 요 계산에 맞춰가지고 저는 이게 104cm예요. 여유분까지 다 줘서 이 가슴 둘레가, 몸통 둘레가 104cm로 잡았고, 코가 이제 3mm로 떴는데, 게이지가 26코 35단이 나왔어요. 10cm에. 그래서 104cm에서 2.6을 곱해요. 그러면 270코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몸통 있죠. 이 가슴에 뭐 엄청 커 보이지만 제 몸에 딱 맞는 요거의 이 둘레 원통이 270코인 거예요. 270코고, 그러면 이제 목둘레 시작코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 45%를 줘서 목둘레 시작코는 122코, 그 다음에 소매 둘레는 95코, 소매 둘레는 요거. 그 다음에 겨드랑이 코는 여기는 22코, 그 다음에 진동 길이는 82단, 여기 이게 진동 82단 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소매 시작코는 계산을 이제 나눈 거죠. 이게 또 최대 코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뜨다 보면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소매 분리하기 전에 그 최대 코수 있죠. 이 몸통과 소매 둘레와 이 겨드랑이까지 다 합쳐진 최대 코수를 또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372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계산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 코수 나왔고 여기 코수 나고 여기 다 코수가 몇 코인지 다 나왔으니까 이제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 길이랑 뭐 이런 계산을 하니까 여기는 50코, 그다음에 여기는 11코 그렇게 나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코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시작 코를 잡아가지고 여기 해주고, 근데 저는 이제
늘림을 해줘야 되니까 늘림해주는 한 코씩, 그러니까 총 4코를 더 해줬어요. 더 해줘서 그 늘린 코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M1L, M1R 해가지고 늘려줬어요. 여기를. 여기 시작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기 50코 잡고 11코 잡고 해서 여기를 코를 늘려줬어요. 늘려주고 이거는 이 줄무늬는 제가 검은색은 2단,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건 5단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게이지 낼 때는 원래 2단, 4단이었어요. 근데 뜨다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풀기가 싫어서 그냥 5단으로 하자 해서 5단 한 거고, 줄무늬 시작은 이건 제가 정한 건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 이 줄무늬가 그냥 바로 시작하면, 저도 지금 줄무늬 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긴팔 티 같은 경우는 저도 줄무늬 티가 참 많은데, 참 많다고 해봐야 뭐 3벌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줄무늬가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다 바로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더 날씬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깨까지는 그냥 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맘대로 정했습니다. 그냥 뜨면서 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간 거죠, 같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탑다운 그 책에 그 뒷고대라고 하죠. 그 뒷목 세움? 약간 그런 개념은 경사 주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는 여기서는 안 주고요. 이 등에서 줬어요. 등에서 한 3cm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3cm 하니까 제 게이지에는 7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줄무늬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3cm보다는 좀 더 떴어요. 그러니까 7단이 아니라 한 10단 정도 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12단 떴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좀 커졌어요. 길어졌어요. 줄무늬를 맞추다 보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떴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을 또 했던 게 이 줄무늬다 보니까 한 단씩 어긋나잖아요. 원통으로 뜨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이 돼서 이것저것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티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야 이제 좀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 거거든요. 티가 나죠. 티가 안 날 수가 없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맞춘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줄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좀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덜 보이나?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갖고 와서, 여기가 지금 줄무늬 이어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 이제 자세히 보면 티가 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줄무늬로 해서 이제 한 거, 이은 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특별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그 줄무늬 맞추는 거 검색만 하시면 외국 영상도 있고 우리나라 영상도 있고요. 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잘 못했는데, 왜냐면 그 영상들이 다 짧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그동안 헤맸던 건데, 뜨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해결됐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 몸통이 원통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게 완성하고서도 제 코들이, 제가 뜬 코들이 약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림질을 해보니까. 그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원통으로 계속 돌리면서 뜨다 보니까 이 코 모양이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에는 그냥 한번 조각조각 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원통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코막음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덮어씌워 마무리했더니 좀 탄력이 신축성이 없어요. 탄성이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팔뚝이랑 목은 그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꼬아뜨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영상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꼬아뜨기용 바인드 오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탈리안 캐스트 바인드 오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돗바늘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꼬아뜨기 용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탑다운이니까 만약에 이제 내 몸에 맞는 니트를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호 이제 일단 시작을 하셔서 늘리면서, 늘리는 거는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무조건 두 단마다 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단마다 늘리니까 네 군데니까 8코죠. 두 단마다 8콧이 계속 늘려 나가요, 사방에. 왜냐면 여기 레글런 하나마다 2콧씩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4개니까 8콧씩 늘려 나가요. 그래서 두 단마다 쭉 늘려 나가요. 어디까지? 여기 내 어깨까지. 여기까지 두 단마다 늘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사선 계산을 해가지고 늘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하니까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뭐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계산하니까 비슷비슷하긴 해요. 제가 뭐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사선 계산한 게 이게 아니구나. 두 단마다 늘리는 거를 10번을 하고 10단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단마다 늘려주는 거 10단을 하고 10번을 하고 10단이 아니라 10번을 하고, 그러니까 두 단마다 한 콧씩, 그러니까 8콧씩 늘려주는 거 10번, 네 단마다 늘려주는 거 10번, 그 다음에 네 단 평으로 해서 그냥 쭉 뜨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레글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고, 결국은 그냥 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그식의 탑다운 도안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는 뒤를 더 떠줬잖아요. 한 3cm라고 했지만 10단이 넘었으니까 거의 3.5cm나 3.5cm, 좀 더 넘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길이만큼, 그 코만큼 늘어나니까 여기가 팔통이 또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거를 뭐 긴팔로 뜨겠다, 뭐 고분한을 안 하고 약간 드래프트하게 우아하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뜨겠다, 모르겠어요. 이거 편집을 했는지 방송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뜨다 보니까 왠지 이 느낌은 그냥 퍼프 소매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고무단에 딱 맞는 그런 느낌, 그래야 좀 약간 여름 느낌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줄무늬 자체가 반팔이 더 예뻤어요. 제가 이거를 좀 팔꿈치 가려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거. 색상이 또 보면 좀 어두워서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또 어두운 게 또 장점이 여름에 비치지가 않아서 옷 속에 막 속옷 갇혀 입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고 뭐 아예 안 입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만 입어도 되니까, 런닝 같은 거 속에 그런 거 안 입어도 된다, 뭐, 네, 브라만 하나 해도 괜찮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저거를 뜨겠다고 실을 좀 많이 사서 또 긴팔을 하나, 그 브이넥을 한번 떠볼까. 근데 이번에 브이넥은 탑다운으로 안 하고 버럼업으로 한번 떠볼까 그래요. 그냥 조각조각 내서. 그러니까 조각조각 낸다는 게 사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올라와서 뜬다는 거가 이제 보통은 사이즈 가늠이 잘 안 되고 이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내 사이즈를 알면요, 정확하게 내가 좀 길이를 재서 이 목 뒤부터 허리까지 내가 길이가 얼마인지, 아니면 뭐 가슴에서 여기가 얼마인지, 아니면 겨드랑이 밑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사이즈만 알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는 그게 더 니트가 깔끔하지 않나. 그리고 옆에 옆선 있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고무단 뜨고 그 마무리하는 거 바인드 오프하고 그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가방 뜬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방 많이 떴죠?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 뜨친 분이 저한테 재료를 다 주셔가지고 뜨게 된 가방. 요거는 밑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자로 쭉 올라왔는데, 이거 뜨다 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 텐션하고 좀 달라져서
이게 점점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작이니까 잘 몰라서 힘을 빼고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올라갈수록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다리꼴로. 그래서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떴습니다. 두 번 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줬고 속은 이렇게 천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쏙 집어넣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내 맘대로 해서 했고 요거를 뜨고 나니까 실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하나 떴습니다. 이게 너무 귀엽죠. 사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작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속 바구 이거는 동대문 시장 가서 맡겼거든요. 그 미싱 해주시는 분한테 맡겼는데 이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실값보다 이런 부자재가 더 비싸더라고요. 가방은. 그리고 이 손잡이도 비싸고 그리고 손잡이 다는 것도 돈을 따로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 손잡이는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달았고 아무튼 이렇게 작은 손잡이들도 가격이 좀 나갑니다. 생각보다 이 손잡이들이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가방. 저는 이거 성당 갈 때 들고 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성당 갈 때 요거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제가 뜨티님한테 뺏어왔는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얘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얘는 속가방 속지 같은 게 없어요. 이것도 뜨셨대요. 참 이것도 뜨셨고 얘는 속가방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모양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갑이랑 여기다 놓을게요. 이거 요즘에 뭐 못 구한다면서요. 이거 어디 동생이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하나 해서 넣고 다니면 괜찮아요. 약간 뭐 이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바닥 처짐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괜찮죠. 소매란다 자꾸. 이거는 따로 떠서 꼬매주고 이것도 예쁘죠. 블랙 깔끔하니. 이거는 충분히 떠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얘들의 장점은 다 짧은뜨기라는 거. 짧은뜨기만 할 수 있으면 다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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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장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방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떴던 거 어깨에 맸던 거 그거 그냥 엄마 드렸는데 그거 큰 버전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를 들고 다녀보니까 작은 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요즘에 작은 가방이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작은데 옆으로 멜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코바늘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떠보세요. 만약에 이제 뜨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뜨는지. 영상을 찍던지 뭐 해서 아무튼 알려드릴게요. 실도 판매할까요? 실도? 이 실도 너무 괜찮죠. 가죽 같은 느낌 들고. 근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제가 그때 작은 숄더백 만들었던 그 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볍고 뜨기도 좋고. 얘도 마찬가지. 얘랑은 다른 실이에요. 근데 얘는 라피아 실이에요. 라피아 실. 사실 이거는 좀 그런 게 이제 공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닥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저 집에 있는 거 사다 둔 바닥으로 그냥 했는데 이런 바닥 그다음에 이거 손잡이 이런 부자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사실 속지는 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손잡이를 달려면 이 속가방이 있어 줘야 된대요. 왜냐면
그냥 여기다가 하면 이제 가방이 너무 축 처져서 나중에 모양이 다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속지를 했기 때문에 이 속지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지 안으로 제가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조금 약간 엉망이긴 하지만 또 안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닙니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제가 지금 모자도 뜨고 있는데 근데 모자 이거 금방 뜰 것 같아요. 보니까 모자는 하루면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풀러서 다시 뜰 거예요. 이제 조언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 헬렌 카미스키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보면 거기 이렇게 그쪽도 그 브랜드도 보면 라피아로 뜨거든요. 라피아로 뜬 건데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저도 촘촘하게 한번 떠보려고. 책에 안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힌트는 얻었으니까 그 시작 호 배수로 늘려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떠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얘는요, 제가 따로 처음에 도안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굳이 좀 흔하기도 하고 스트라이프 무늬가, 그리고 이것도 뭐 제 몸에 맞는 사이즈인데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그동안 이제 남의 도안 보면서 뜨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나도 내 도안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도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옷을 뜨고 싶다,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가슴 사이즈 몇 센치인지 일단 재시고 진동 뭐 이런 거 사이즈 재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늘림하고 경사 계산하는 거 만약에 뭐 궁금하시다 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제가 그때 수업한다고 영상에서 했는데 수업 듣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소를 그 뭐 영등포구청은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제 집 근처 왕십리역 근처에서는 뭐 카페를 갈지 뭐 모임 장소를 구할지 뭐 그랬었는데 또 장소 제공을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왕십리 쪽은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강동구 쪽에서도 작업실 빌려줄 수 있다, 협의하면. 그래서 이제 혹시 그쪽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보그 과정이랑 그 다음에 취미반 그렇게 두 가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미반 같은 경우는 그 도안 보고 뜰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도안을 한 몇 번만 떠보시면, 한 두세 벌 정도만 떠보시면 그 다음에 웬만한 도안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 도안, 뭐 일서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그 도안 보고 뜰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도안이랑 뭐 실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뜨는지만 좀 알려드리고, 도안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보그 과정은 제가 시작을 하면 이제 입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은 판매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직접 뜨실 실만 준비해 오시고, 실과 바늘 준비해 오시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는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시는 그 수강료를 받을 거예요. 보고 입문하시면 뭐 검색해 보시고 다른 공방들 해보시면 보그 과정은 수업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입문, 강사, 그다음에 지도원, 준사범, 이게 강사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개 중에 몇몇 공방들은 혹시나 뭐 사범 따신 분들이 수업하시는 것들은 그래도 뭐 1, 2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수업료 받을 거고, 취미반도 마찬가지, 그냥 취미반도 네, 보그랑 똑같이 그렇게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가격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 1회 수업이고요. 회당 2시간씩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십리 쪽에서는 일단 장소가 이제 마련이 되었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추가로
네, 취미반과 보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연락처를 제가 받고 해서 한 반에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면 연락드려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모자 뜯은 거는 이렇게 다 풀러버렸습니다. 이거 한번 스팀 주고 좀 펴서 새롭게 뜨려고 하는데, 이게 모자 뜨는 거에 이렇게 시간을 들일 일인가 갑자기 그런 회의감이 들면서 3mm 바늘은 너무했다, 3호 바늘은 너무했다. 그냥 5호로 뜰까?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거 금사 아니고 금사인가? 근데 금사처럼 보이네요. 이 반짝이 실이 약간 초록빛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섞으니까 약간 금사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금사는 샀거든요. 금 반짝이는 하나 샀는데 그거랑 섞어도 거의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워낙 이 반짝이 실이 얇아가지고 그렇게 티가 확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초록색이니까 이 초록색 바탕 실에는 묻히고 금사의 그런 반짝이만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도 거의 뭐 티가 잘 안 나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티가 거의 나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5로 떴습니다. 5mm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편물이 좀 부드러운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벼운 티, 브이넥 티 같은 거 그냥 헐렁한 느낌으로, 루즈한 느낌으로, 네, 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여름 반팔티 만들었던 이 면실로 여름 가디건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탑다운으로 뜰까 싶어서 도안을 막 찾고 있었는데 그냥 조각조각 떠야 되겠어요. 조각조각 떠서 그냥 이어 붙이는 게 차라리 속 편한 것 같아요. 이 소매 뜨는 것도 코 주워서 그 작은 원통으로 뜨려니까 게이지도 자꾸 안 맞고,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떠보니까 쇼팁으로 여기 부분 이제 목도 그렇고 여기 팔도 그렇고 쇼팁으로 많이 뜨시잖아요. 근데 저는 게이지가 달라지더라고요. 몸통에 쓰던 그런 이렇게 긴 바늘로 뜨다가 쇼팁은 짧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코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어쩔 수 없이 몸통에 썼던 그냥 긴 바늘로 해서 매직 루프로 떴는데 시작과 끝에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또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떠서 붙이는 게 차라리 뜰 때도 속 편하고 다 속 편하지 않을까. 꼬매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동안 계속 그렇게 떠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데, 그래서 어쨌든 가디건을 가디건을 뜰 건데 라운드 넥으로 세린 슬리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깨가 이렇게 처지진 않은, 드롭 숄더는 아니고 어깨에 딱 맞게, 지금 이것도 약간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에 딱 맞게 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해서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 학생분도 뭐 가디건을, 기존에 입던 가디건 너무 예쁘다면서 아까워서 10년 된 거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또 그런 류의 가디건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저도 한번 면실로 여름 가디건 한번 떠보기도 하고, 그래서 도안 만들어지면 그 학생분한테 이렇게 뜨세요 하고 줘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떠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를 뜰게요. 이 할머니가 이것도 뭐 아직 뭐 한여름이니까 이거 뜨실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모헤어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진짜 포근하고 따뜻하고 막 그렇긴 합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뭐 도안이랑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정리를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려고
그린 거라서 보통 제가 이제 하면 이런 식으로 노트에 적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그 저기 뜨개머리 N에서 다운받은 구입한 도안인데 제 사이즈에 안 맞아서 또 제 사이즈로 변경해가지고 다시 게이지를, 저는 웬만하면 다 안 맞아요. 웬만하면 다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책 있으면 책 밑에다가 다시 제 사이즈로 다시 해서 뜯는 편이에요. 게이지도 잘 안 맞고 사실 그 참 희한한 게 그 원작실을 써도 게이지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다시 이제 내 사이즈로 계산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드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죠? 알려드릴 수 있죠. 어떻게 뜨는지. 가방 함뜨 이런 거 할까요? 실 구입하시고 같이 뜨는 거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직. 네. 가방도 막 이렇게 해볼까 막 종이를 붙이면서 막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옷도 막 이렇게 만들어요. 옷도 레글런 같은 경우에 막 잘 안 나오면 종이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도안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저러. 어떤 분들은 이제 기존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걸 또 다 뜯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보세에서 했던 것처럼 뜯어서 다시 패턴 그려서 그렇게 해서 뜨게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종이로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막 종이 오려가지고 제도한 다음에 그거를 종이에다가 그려서 오려서 붙여보는 거죠. 최종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옷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상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참 많았어요. 특히 카라나 그런 부분들, 목에 이쪽 이런 것들. 카라는 왜 한번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 못해서 제도할 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 그려서 종이로 접어보는 게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질드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